지난 7일에 국민의힘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윤, 영남 빅3가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이겨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영남권에 당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중립기어 2부는요, 동아일보의 고성호 에디터와 함께 여권,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을 심도 깊게 살펴볼 건데요. 고성호 에디터는 저희 중립기어 시즌 1에도 그렇고 2에도 그렇고 나와보신 적이 없는 뉴페이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에디터 고성호입니다. 주로 정치 쪽에서 분야에서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 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정치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총선이 1년 남았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유권자한테는 뭐 1년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정치인 입장에서는 1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1년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의도 시간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공천이 있거든요. 이제 또 사실상 공천 시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공천에서 후보가 돼야 총선에 뛸 수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이제 여의도에서는 긴장감도 돌고 경쟁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총선을 1년 앞둔 국민의힘 여권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에 국민의힘 21대 국회 마지막 여당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랑 함께 이제 투탑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까지 하면은 친윤, 영남 빅3가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소위 말해 당정일체라고 하거든요. 네.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몸이 돼서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 서로 이제 반목하거나 갈등이 아니라 한 목소리를 원팀으로서 한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영남이라는 거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 선거. 수도권은 4년 전 기준으로 아까 네. 2020년 총선 기준으로 121석입니다. 아, 예. 전국구 의석이 253석입니다. 수도권의 의석이 굉장히 많네요, 비율이. 포지션이 높죠. 네. 수도권에서 이겨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영남권에 당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민심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그게 네.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눈여겨볼 만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내년 총선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응답도 네. 절반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당 후보 다수가 당선되는 게 맞다라는 주장에 36%가 동일한 겁니다. 반대로 하면요.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 다수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50%가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심상 보면은 안정론보다 견제론이 더 많다고 봐야죠. 민심이라는 게 항상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요. 야당 입장에서는 견제 심리를 잘 끌어내서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도와달라라고 계속 이제 안정론을 피는 거죠. 보통 이렇게 구도로 선거가 하게 됩니다.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 건 분명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위기 의식이 당 내에서도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군기 반장으로 변신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현 대표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네.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약간 강경 모드로 좀 변화를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빨리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해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최고위원들의 청에 있다는 설화도 있고요. 네. 이번에 4월 5일날 했던 재보궐 네, 선거에서도 재보궐선거도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고 이제 불안한 거죠. 네. 사실 이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말이 파다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검사 공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보지라고 아시죠? 정보지? 정보지. 지라시. 네.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제 뭐 부산 어느 지역에 누가 쭉 이름이 실명. 네, 실명되고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 이제 국민의힘이 주로 이제 당연히 있겠죠. 네네. 여권에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예. 이제 행정가 출신들이나 이제 정부 있는 분들이 하니까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공천 소리 나돌지? 그 항상 이 공천에 대한 공포심, 이 물갈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소위 용산에서 꽂아놓기 식으로 네. 전략 공천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도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네네. 이건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선을 붙여서 다 나와서 네. 경선을 시키겠다는 거지. 공평하게. 특정 지역군 수십 명이 가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했고 이런 정보 형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건 괴담이다. 근거가 없다라고 예. 일단은 좀 진정을 시키고 있는 상태죠. 그럼 퐁당퐁당님께서 이제 정치인들이 같은 직업군으로 통일되는 건 솔직히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라고 하시고 네. 똥똥님께서는 국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민심을 회복해야 하는데 민생 안정 정치를 하고 싶어도 여소야대 상황이라 관련 법원 통과가 쉽지 않을 듯이라고 현 상황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퐁당퐁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공천을 하고 이제 특정 직업군이 계속 정치권에 투입이 되는 거를 민심은 좀 어떻게 반응할 거라 보시나요? 그곳에 검찰 출신들 특정 그룹들을 소위 꽂아놓는다. 네네. 그러면 민심 입장에서는 명분도 약하고 근거도 약하면 이제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서 여당이 네.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공천 관련해서도. 네. 그럼 국회 상황도 아까 똥똥님께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몇 석? 아세요? 169석입니다. 169석, 더민주 160석. 엄청나죠? 국민의힘은 115석입니다. 네네. 여소 야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야당이 이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안을 처리시켜야 되는데 법안을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안이 뭐냐면 저게 예산인 거예요. 실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야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무당층이 28%로 나타났어요. 무당층의 결정을 좌우할 변수 뭐가 될까요? 연령대를 보면 20대, 30대가 무당층 비율이 높아요. 보통 선거할 때는요, 여와 야권과 야권으로 다 이렇게 표심이 몰립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지지하는 정당에서 철회를 해요. 약간 이렇게 관망자수 넘어오는 거예요. 예.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는 무당층들을 얼마나 이 표심을 끌어오느냐. 예. 특히 20대, 30대. 정치권 입장에서는 무당층 28%. 그 중에서 20대하고 30대가 높잖아요, 비율이. 이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이제 주요 본색. 관건이 되겠네요. 마무리로 고성호 에디터의 대외비, 고외비 정리 부탁드립니다.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폭망합니다. 그 정당은 폭망합니다. 네. 공천을 잘했다는 거는 민심을 반영을. 네, 민심이 반영했다는 얘기인데 공천 파동은 서로 집안 싸움을 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개파가 있다는 얘기고 자기 아는 사람을 소위 꽂아 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민심은 당연히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여야 상관없이 이거는 뭐 공천이 파동되면은 그 정당은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네. 공천 파동은 곧 폭망이다. 폭망입니다. 네.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럼.